얘가 느슨하게 있으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소변을 자주 보시거나 방광이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전립선이 약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지도를 했을 때 여성분들은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30세 중반 이후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약하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소변을 볼 때 사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 배뇨 기능들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염증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 섭취나 육류의 기름류,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재활 교정 운동, 체형 교정 운동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어떤 관절과 근육,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스포츠 영양학과 바이오메카닉스, 펑셔널 아나토미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들도 좋은 영양을 섭취를 하면서 강한 운동들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인들도 이 영양 섭취를 올바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근육 운동을 해야지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운동 생리학, 그리고 스포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당과 지방은 이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가 염증 반응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을 먼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걸 좋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 관련된 근육은 골반 저근입니다. 골반 밑에 있는 근육이라고 얘기하죠. 골반 저근은 핵심 코어 근육이에요. 우리 핵심 코어 근육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복부를 둘러싸고 있는 복행근, 우리 허리 쪽에 있는 전단력을 막아주는 멀티피더스라는 다혈근, 그리고 호흡 근육인 횡격막, 그리고 우리 골반 밑쪽에 있는 골반 저근, 이렇게 있죠. 골반 저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근육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신체의 어떤 움직임이 발생할 때, 팔다리 움직임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하는 것이 코어 근육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어 근육이 약하면 팔다리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손목의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발목의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복부나 허리 근육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골반 저근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근육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힘을 주죠. 그 힘을 준다는 건 근육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어떤 근육의 수축이 필요할까요? 바로 골반 저근의 수축이 필요해요. 이 골반 저근의 이 수축과 이완 능력이 떨어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대변을 볼 때도 힘있게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을 올바르게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철이나 버스에 서서 엉덩이 조이기 운동 하잖아요. 그거를 케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거는 케겔 운동이 아니라 대둔근과 다리 내측에 있는 내전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아닙니다. 자, 케겔 운동은요, 골반 저근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골반이나 척추가 불안정성을 띠게 되고 뭔가 이제 골반이 이게 살짝 뒤틀어지거나 이런 증세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육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관절들을. 관절끼리 잡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단단하게 버텨줘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느슨하게 있으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코어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제 운동하다가 또 다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운동 방법은 누워서 우리 허리에 중립 위치를 만듭니다. 중립 위치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의 위치를 중립 위치라고 하죠. 허리 부분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본인의 손가락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옆에 물건이 있어서 손으로 잡아도 되고요. 힘을 어디에다 주냐면 하복부 양옆에 우리 사타구니 부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 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소변 참는 느낌으로 우리 사타구니 쪽에 힘을 준다. 그러면 사타구니에 있는 부위에 근육이 살짝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근데 이 근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잘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다고 했죠. 물건을 잡거나 내가 이 힘에 대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잡는 힘으로 이 밑에 있는 골반 저근의 수축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소나기의 힘과 같이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20% 살짝 쥐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 골반 적은 소변 참는 느낌으로 힘을 줘보고요. 자, 다시 손을 50% 힘으로 꽉 잡아보시고 골반 적은도 50% 힘으로 주고 80% 힘으로 손가락을 잡고 골반 적은도 80% 힘으로 주고 힘을 완전히 풀었다가 100% 힘으로 꽉 쥐어보고 골반 적은도 100% 힘을 줘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코어 근육은 우리 몸속 깊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겉에 있는 뭐 이두근, 대흉근, 뭐 대둔근 같이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살짝 올라오는 근육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배뇨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성 기능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변비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변이 너무 딱딱해지고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이섬유 섭취라든지 마그네슘 섭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이 근육을 내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수축하고 이완하는 능력으로 사용을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배변 기능들도 변비들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코어에 대한 안정성까지 같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일주일, 한 달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미세한 운동들 있죠. 뭐 내전근 운동이라든지 속 깊이 있는 이런 근육들, 그리고 전에 설명드린 제왕절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해야 되는 호흡 근육 운동, 이런 근육 운동들은 감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앉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또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해주셔야 이 부분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 부분은 잘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이바이.